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2 저희 12번째 테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평가의 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책평가는 어떻게 이제 시간적으로 한번 나타내냐면, 일단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평가성을 사정해 봐야 되겠죠. 평가성 사정입니다. 평가성 사정. 이 평가를 먼저 한번 사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평가일까? 이 평가가 괜찮나? 평가 항목은 괜찮냐? 미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넘어가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죠. 정책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밑에 쭉 나오죠. 뭐 시기별로 나눌 수도 있고, 목적별로 나눌 수 있고, 쭉쭉쭉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해요. 그럼 이제 평가지들이 쭉쭉 각 정책 평가마다 나오겠죠.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쭉쭉쭉 나오죠. 이것들을 쫙 모아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 메타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한번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성 사정은 평가에 대한 예비 평가입니다. 과연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이런 평가 항목은 괜찮은가? 이런 걸 보는 게 평가성 사정이고요. 실제로 이제 정책 평가로 들어갑니다. 그럼 평가 시기에 따라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 백종원 씨가 했던 골목식당 보면 뭐 음식 만들 때 한번 봐봐요. 이거 형성평가는 음식 만드는 도중에 하는 평가거든요. 자, 우리 국물 한번 먹어볼까? 우리 아들 국물 보자. 짜? 싱거워? 엄마 이건 좀 짠 것 같아. 알았다. 그럼 엄마가 물을 넣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지나가는 우리 순이 엄마 본다. 순이 엄마, 내가 입맛이 이상해서 그런데 한번 맛 좀 봐. 짜? 싱거워? 이거 짜. 알았어. 물 넣을게 라고 하는 게 형성평가입니다. 형성평가는 도중평가라고도 하고요. 집행과정 중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여러분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게 이 형성평가입니다. 내부 외부 평가가 이루어지죠. 총괄평가는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음식을 다 만들고 나서 외부 시식단위 와서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하는 게 총괄평가입니다. 그래서 사후평가란 말을 쓰고요. 집행 후에 이제 인과관계도 파악하는 거고, 목표 달성도 외부평가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시기로 음식을 만드는 중간에 하느냐, 끝나고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중간에 하느냐, 끝나고 나서 평가하느냐, 시기별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자, 목적으로는 역시 총괄, 과정, 역량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효과평가. 요거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과정평가라는 거는요, 요 정책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지금 쌀 시장에 기본적으로 쌀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양곡 시장에.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정부가 구매함으로 인해서 우리 양곡시장의 쌀의 공급을 줄여서 쌀 가격을 높인다. 그래서 우리는 10% 쌀 가격을 인상을 할 거야 라는 목표를 삼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목표를 삼죠. 이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래서 우리 정책이 뭐였습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가 정부미로 산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한번 사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니까 오케이, 정부미로 사니까 양곡시장의 공급이 줄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랐구나, 처음보다 올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보다 몇 프로 올랐어? 5%가 올랐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과정평가는 이겁니다. 우리 정책을 정부미로 구매하는 정책을 하니까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른다. 요 과정을 보는 게 과정평가입니다. 인과관계를 보는 거죠. 정부가 양곡시장에서 정부미를 사면 가격은 오르는구나. 맞았네. 인과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정평가라고 하는 거고요. 협의의 과정평가죠. 일반적으로 이걸 말을 합니다. 인과관계를 보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총괄평가라고 하는 건 봐봐요. 원래 처음 목표가 10% 가격 인상이었죠. 그런데 5%밖에 인상하지 못했죠. 그럼 목표 달성도가 50%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총괄평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역량평가라는 거는 이런 우리 했는 게 나중에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전체 곡물 시장이라든가 이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게 역량평가입니다. 정책의 실현에 미친 직간접 사회적 영향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여러분 이거는 언제 하냐면 터널 뚫기 전에 하는 거예요. 뚫기 전에 이 터널을 뚫으면서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니까 분석 단계에서 하지 평가 단계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은 영향평가지만 동일한 단어지만 다른 개념이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정평가에 집행과정 분석이라고 보면 계획대로 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과정평가는 요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그래서 나온 결과가 몰래 목표랑 얼마큼 달성했느냐, 이게 나중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평가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쉬워요. 내부 평가는
자, 우리 가족끼리 맛을 보는 거예요. 집행기관에 소속된 평가자가 보는 거고, 외부평가는 순이 엄마 맛 한번 봐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적인 평가는 깊이 있게 알아보는 겁니다.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 델파이 이런 걸 통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거고요. 우리 어머니 막 그러잖아요. 우리 백종원 씨가 이게 건물이 왜 이래 됐습니까 어머니? 말도 마라 이게 불나서 다 타붙다. 내 둘째도 이렇붙다. 그러면서 이게 눈물 흘면서 만든 음식이다. 이런 식으로 쫙쫙 알아보는 거고, 양적 평가는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실험적 기법 통계 분석으로 양적 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평가들이 쭉 이루어지잖아요. 그 평가지를 싹 모아서 다시 한번 평가합니다. 평가에 대한 평가, 상위 평가입니다. 그럼 평가를 평가해 정책 평가의 질을 향상하고 결과 활용을 증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IPP 평가는 이게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건데요. 교육에서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컨텍스트, 인풋, 프로세스, 프로덕트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입도 보고 산출도 보고 과정도 보고 맥락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잘못됐으면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교육에서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성 사정, 정책평가, 메타평가 머릿속에 한번 탁 넣어두시고 백종원의 골목식당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책평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는 거죠. 자, 한번 갑니다. 여러분, 평가성 사정이란 미리 하는 거죠. 본격적인 평가 가능 여부와 평가 결과의 프로그램 개선 가능성 등을 진단하는 일종의 어떤 평가? 예비적 평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평가의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시민단체의 평가는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적 평가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책 비용의 측면을 고려하는 능률성 평가는 총괄 평가에서 검토를 될 수 없다. 아니죠. 여러분, 음식 다 만들고 나서 과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능률성일까? 이것도 보는 거죠. 이거는 과연 이게 가성비가 있는가? 그것도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다 총괄하고 나서 과연 이거 팔아서 돈 남아? 안 남아? 이런 능률성 평가도 총괄 평가에 당연히 검토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형성평가는 과정평가죠. 맛을 보는 것. 집행 도중에 이루어진 평가로서 집행관리와 전략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총괄평가입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하는 거죠.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0점 만점에 몇 점? 양곡 시장에서 10% 올리려고 했는데 5%밖에 못 올랐다. 이런 평가하는 게 총괄평가입니다. 메타평가입니다. 평가 자체를 쫙 있는 거를 다 모아서 평가하는 거죠.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활동과 평가체제를 평가해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목적으로 활용된다. 딩동댕동. 그래서 결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의 질을 높이고. 자, 갑니다. 평가성 사정이죠. 영양평가 또는 총괄평가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 증진 효과 등을 평가한다. 뇨뇨뇨뇨뇨. 이거는 영양평가나 총괄평가 실시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사전에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것처럼 본격적인 평가 가능 여부와 평가 결과의 프로그램 개선 가능성 등을 진단하는 일종의 예비적 평가요.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형성평가란 프로그램이 집행 과정이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그 음식 만드는 중간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맞습니다. 오케이.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총괄평가는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 더 나은 집행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다. OX.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괄평가는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총괄평가 아니라 과정이 하니까 형성평가다라고 하셔야 돼요. 형성평가. 맛 한 봐줄래? 짜 싱거워 라고 하는 겁니다. X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시민단체형 평가는 내부적 평가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외부적 평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자, 세 번째 되겠습니다.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 활동과 평가 체제를 평가해 정책 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O예요? X예요?
이거는 O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걸 쫙 모아서 다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자체를 대상, 평가 활동과 체제를 평가해 평가의 질을 높이고 활용을 증진한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지울게요. 빵빵. 자, 빵빵빵빵은 본격적인 평가 가능 여부와 평가 결과의 프로그램 개선 가능성 등을 진단하는 일종의 예비적 평가다. 뭐예요? 평가성 사정입니다. 미리 하는 거죠? 평가성 사정 되겠습니다. 평가성 사정 되겠습니다. 자, 빵빵빵빵은 정책 집행 도중에 과정의 적절성과 수단 목표 간 인과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주로 내부 평가 및 외부 평가자의 자문에 의한 평가를 진행하며 정책 집행 단계에서 정책 담당자 등을 돕기 위한 거다. 자, 도중에 하는 거죠. 무슨 평가예요? 형성평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빵빵빵빵은 정책 집행 종료된 후에 그 성과나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적 평가이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종료 후에 하는 겁니다. 무슨 평가? 총괄 평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정책평가에는 쉬운 것도요, 나중에 시험 나오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행복합시다. 시즌2. 오늘 저희 12번째 테마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 또 13번째 테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